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진 성능 평가에서 허리벽이 기둥을 위험하게 만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 정리에서 내진 성능 평가 관련돼서는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지배거동을 내진 성능 평가에서 지배거동을 제대로 판별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 그죠? 지배거동이 이제 변형지배냐 또는 하중지배, 힘지배냐, 그죠? 얘가 디포메이션 컨트롤. 얘는 연성적. 그쵸? 이거는 변형지배라는 건 뭐예요? 어떤 부재가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에 쭉 가다 항복했어요. 항복해서 바로 부서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만약에 왔다 갔다 사이클릭으로 돌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가 바로 연성적인 거고, 이 변형 능력이 있는 거. 즉 연성적인 건 변형 능력이 좋다라는 거고, 힘지배는 force control 인 거고, 이거는 취성적.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거는 브리트라다. 브리트. 이쪽은 덕타일. 이런 용어가 함께 쓰인다고요. 그쵸?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취성적은 예를 들어 쭉 가다가 그냥 바로 빵. 이게 변형 능력이 별로 없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쭉 가지 않고 못하고 바로 부서져 버리는 이런 거가 이제 브리트라다. 그죠? 재료적 측면에서는 뭐가 브리트래요? 콘크리트가 브리트라죠. 그래서 브리트라는 콘크리트를 철근과 이제 합쳐지면서 이거를 덕타일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뭐가 나오죠? 철근비 기준 이런 것도 어떤 콘크리트에 의한 취성 파괴를 막고 철근이 먼저 항복하게 해서 덕타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철근비 기준 같은 것도 콘크리트 IC에서,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연성적, 취속적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힘으로 따지면 보통 변형지배는 이제 모멘트나 이런 거, 모멘트가 보통 이제 변형지배에 많이 활용이 되고, 힘지배는 전단력이나 이런 거. 전단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촥 하면서 균열이 빵 나면서 많이 부서지게 되죠. 물론 전단력도, 전단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성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변형 지배를 사실은 모델링에서 굉장히 내진 성능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 녀석이 변형 지배냐 힘 지배냐에 따라서 사실 이 능력이 달라지는, 이렇게 가냐 아니면 이렇게 되냐, 이 두 개 차이는 내진 성능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둘 다 변형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 둘 다 변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 차이의 모델링으로 나오는 내진 성능 평가 결과랑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는 사실은 극단적으로 보면 변형 지배냐 힘 지배냐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는 아예 실제 구조물의 거동과 완벽히 다른 거동을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그쵸? 물론 내진 성능으로 좋은 건 뭐예요? 연성적인 변형, 이 에너지 소산도 많이 하고 변형 능력도 있는, 그쵸? 이렇게 되는 게 더 내진 성능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건 요런 거 변형 지배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 힘 지배를 판단할 때 어떻게 했냐면 결국 어떤 기둥이 있다. 기둥이 딱 있는데 결국 이 녀석을 딱 변형을 하면 어떻게 변형한다 그랬죠? 복곡률로 쫙 잡혀있으면 이렇게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돼서, 그죠? 이렇게 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도달하는 강도가 MP다. 얘가 만약에 L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MP의 L이 뭐라 그랬죠? VP가
V가 되고, 그쵸? 왜냐면 이거 표현 조건 만족하려면 반력으로 이 정도 생기니까 얘가 힘으로 쭉 견디더라도, 그쵸? 모멘트가 쭉 어떻게 돼요? 쭉 이게 힘이 이게 회전하면서 발생하다 보면 이 반력으로 V가 발생을 하죠. 즉 이가 쭉 증가할 때 MP까지 도달할 때 뭐가 커야 된다고? 이 VP. 결국 이 VP가 뭐보다 커야 돼요? VN이. 이게 강도죠. 이건 뭐예요? 모멘트 강도. 최대 예를 들어서 모멘트 강도의 힘 강도의 도달 시 발생하는 전단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VN이 견디면 뭐죠? 뭐라 그랬죠? 이렇게 되면 변형지배. 그쵸? 이 녀석을 못 견디면 결국 이거잖아요. 얘기했지만 쭉 있으면 쭉 얘가 만약에 여기가 MP다. MP까지 간다. 내가 모멘트 최대 이 녀석이 버틸 수 있는 모멘트 강도까지 가겠다 라고 해서 쭉 가기만 하면 쭉 갈 수 있는데 뭐라 그랬죠? 쭉 가다가 이 VP가도 점점 커지겠죠? MP가 커지면 MP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VP도 커진다고요? 그쵸? 왜냐면 점점 모멘트가 증가하니까 가다가 만약에 얘가 VN이 너무 작아서 MP가 요 정도 됐는데 그때의 V값, 전단력을 VN이 못 견뎌요. 그럼 이렇게 되면 팍 부서진다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취성적인 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제목이 뭐였죠? 오늘 주제가 허리벽의 기둥을 위험하게 만든다. 이거는 실제로 학교 같은 내진 성능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학교의 내진 성능 평가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조적 체운벽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예전에는 뭐였죠? 조적 체운벽이 비구조제였죠. 예를 들어서 비구조제였는데 점점 이게 생각보다 어떤 기둥이 있고 이 조적 체운벽이 막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비구조제라고 해서 모델링을 안 했다가 점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점점점 어떻다 그랬죠? 이렇게 있으면 생각보다 여기 채워져서 이 강성이 생각보다 크다. 즉 실제 내가 조적체온벽이 이렇게 학교나 이런 거에서 옛날 구조물에서 쭉 채워져 있으면 실제로 내가 처음에는 이런 골조 기반으로 골조만 이렇게 모델링 얘만 구조제니까 이렇게 했더니 실제 실험들 연구들을 했더니 어떻다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왜요? 이게 조적체온벽이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게 훨씬 더 강성에 기여하는 게 생각보다 크니까 우리는 조적체온벽을 내진 성능 평가 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침 같은 데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조적체온벽에 이런 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이렇게 반만 채워진 것도 있고 아니면 개구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허리벽이 기둥을 위험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왜? 사실 오늘은 그거를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구조물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기둥들이 있고 막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그쵸? 뭐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허리벽으로 반만 채워져 있다고요. 만약에 그쵸? 여기 기둥들이 있는데 얘는 기둥 이 녀석은 만약에 기둥이 사이즈나 배근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녀석 만약에 복곡률로 휘면 내가 변형지배냐 힘지배냐 먼저 판단해야지. EMP를 L로 나눠서
이꼴 VP니까 VS, VN하고 비교를 해서 모델링 해야지. 어떻게 해요? 양단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각률이면 힌지를, 집중 힌지를 이렇게 모델링 하겠다. 어떻게? 변형집이야 만약에 그럼 이렇게 변형집에다 양쪽에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죠. 물론 집중 힌지에 대한 것도 정리가 저희가 비선형 모델링에서 해놨습니다. 물론 해나가야 될 게 훨씬 많지만 그죠? 그럼 거꾸로 요거 기둥을 보자고요. 얘네들 보니까 똑같이 EMP 나누기 L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봤더니 지금 복곡률로 이렇게 휘려고 하는데 지금 허리벽이 뭘 막아요? 변형을 여기를 꽉 잡는다고요. 얘를 꽉 잡아서 마치 어떻게 돼요? 이 기둥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허리벽이 여기가 어떻게 채워져 있냐 이런 거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잘 밀실하게 채워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꽉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녀석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진하게 이렇게 거동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거동할 수 있는 거라고요. 즉 L EMP 이꼴 VP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꼴 VP, VS, VN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L이 어떻게 돼요? L이 줄어든다고요. 그쵸? 이 허리벽이 기둥을 쭉 잡는 바람에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기둥이 그냥 이렇게 모델링 한다고 해서 쭉 있는 게 아니고 기둥이 어떻게 된다고요? L이 굉장히 작아져서 뭐가 커져요? 상대적으로 VP 값이 엄청 커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알아둬야 될 건 뭐예요? VP가 커진다는 얘기는 강도는 그대로죠. 전단 강도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VP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만약에 VN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처음 길이 이 오른쪽 길이로 L로 했을 때는 VP보다 VN이 컸다 만약에 그런데 길이가 만약에 이 허리벽으로 인해 2분의 L로 줄었다 라고 하면 VP가 몇 배가 돼요? 2VP가 된다고요. 2배가 돼서 어떤 확률이 높아져요? 얘는 그대로고 이렇게 전단력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 말은 이렇게 된단 말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취성적으로 거동할 즉 힘지배로 바뀔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진 성능 평가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리벽이 기둥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실제로 지진이 실제로 왔을 때 어떤 포항이나 이런 데 지진 왔었죠. 이렇게 아래가 채워지고 이런 구조에서 어디가 파괴가 많이 났어요. 실제로 이 부분이 전단 파괴가 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실제로. 그죠?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이런 원리 때문에 기둥이 짧아지면서 이게 취성적으로 파괴되는 굉장히 위험해진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단주 효과라고도 한다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는 실제로 이런 허리벽, 이 기둥이나 기둥 사이에 붙어있는 요 허리벽 같은 경우 어떻게 실제로 이 녀석을 어떻게 모델링 할지를 유심히 봐야 되고, 그쵸? 만약에 허리벽이 채워져 있는데 여기가 붕 떠 있어요. 만약에, 그쵸? 얘를 양쪽을 그렇게 잡지 않아,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녀석의 단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건 안전진단 이런 걸 통해서 잘 봐야겠죠. 아니면 이게 취약하다,
라고 하면 뭐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얘 취성적으로 되는 거 여기 있는 허리벽 만약 비구조제면 조적체온벽이면 털어버린다. 그죠? 우리는 무조건 채우는 게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털어버리는 게 없애버리는 게 오히려 이 기둥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안전해지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허리벽이 기둥을 위험하게 만든다. 즉 단주 효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